미국의 멕시코 음식 체인 치폴레가 미국 증시 사상 최대인 50대 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치폴레는 이날 이사회가 자사 주식을 50대 1 비율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치폴레 주식은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0.87% 오른 2,797달러 56센트로 장을 마쳐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22%, 지난 12개월 동안 74%나 오른 것입니다. 치폴레 주가는 주식 분할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 외 거래에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식 분할은 회사 창립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폴레는 2006년 1월 주당 22달러에 상장했습니다. 치폴레는 6월 6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분할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승인되면 주주들은 같은 날 18일 보유 주식당 49주를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된 주식은 6월 26일부터 거래됩니다. 이날 현재 치폴레 주가는 스탠다드 & 푸어스 500대 기업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9일과 20일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FOMC의 최대 관심사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5.25부터 5.5%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적입니다. 다만 이번 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방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연준이 분기마다 발표되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폭에 대한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 두 차례 인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6월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인을 뜻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바로 전날 세미얼 엘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날 결정은 총 9명의 대법관들 중 보수 성향 6명의 찬성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미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진행된 각 당의 주별 경선에서도 이변 없이 승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사스 4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압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하이오,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사스, 플로리다 5개 주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이 주의 민주당이 작년 11월 경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만 등록해 이날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은 정당이 후보 한 명의 이름만 제출하면 경선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 절차 없이 플로리다에 배정된 대의원을 전부 가져가게 됩니다. 두 후보도 지난주부터 이미 본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와 애리조나주를 방문했는데 이 두 주는 2020년 대선 승패를 좌우한 경합주로 올해 대선에서도 주요 승부처입니다. 미국 언론도 이미 결과가 정해진 대선 경선보다 이날같이 치른 상하원 후보 경선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두고 3명이 경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기업가 버니 모레노와 전통적 공화당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지지하는 맷 돌란 주 상원의원 중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모레노가 승리해 오는 11월 본선에서 현직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배터리 조립 관련 독점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빼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중국인과 캐나다인 기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9일 중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클라우스 플루그베일과 중국인 샤오이룽을 기업 기밀정보 유출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두 사람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독점 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회사가 테슬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에 테슬라 사명은 공개하지 않고 미국에 본사를 둔 전기차 및 배터리 등 분야의 선도적인 제조업체인 피해 기업이라고 적었습니다. 플루그베일과 샤오는 2019년 테슬라가 인수한 캐나다의 배터리 조립 라인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배터리 조립과 관련한 테슬라의 독점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기술을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원본 조립 도면 등을 빼돌렸으며 실제 2020년 중국에 사업체를 열고 이를 활용한 조립 라인을 만들어 온라인에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자신들의 직원을 사업가로 가장해 참석하도록 해 테슬라의 독점 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날 플루그베일이 테슬라의 기업 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뉴욕에서 체포됐다고 브루클린 연방검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샤오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인 케토 식단이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의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 나타나는 초기 기억력 감퇴를 상당히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수의과대 지노 코르토파시 교수팀은 20일 네이처그룹 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에서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에게 케토 식단과 일반 식단을 7개월간 먹이는 비교 실험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케토 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단백질 적당량으로 구성된 식단으로 이 식단을 섭취하면 몸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뀌며
이 과정에서 케톤이 생성됩니다. 애초 1920년대에 뇌전증 발작 억제를 위한 식단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도 청소년 재발성 발작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케토 식단을 섭취한 주의 수명이 13% 길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에게 7개월간 케토 식단과 일반 식단을 먹이는 실험을 통해 케토 식단이 뇌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인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케토 식단을 먹은 생쥐는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뇌 기능에 관여할 수 있는 특성인 시냅스 가소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은 기억 형성이나 학습 등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토 식단을 섭취한 생쥐의 뇌 해마에서는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수준이 변하지 않았으나 혈중 케톤 지표인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거의 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